이게 이제 서울은 오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보통 제가 보는 게 이제 심리를 많이 보거든요. 제일 빠른 게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 전쟁이 딱 터졌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부동산을 집을 갖고 있어, 아파트를.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트럼프 관세? 그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환율 튀고 IMF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집 팔아야 되나? 잠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주식이 폭락했다는데? 오늘 내 친구 주식이가 많이 힘들었던데? 줄 담배 피던데? 막 이러고 있잖아. 약간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집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한마디 하겠죠. 야, 이 세상 분위기 지금 이렇고 막 대통령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대통령도 잘렸다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 좀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할까요? 집 구하는 거는 조금 미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와이프가 전화를 해, 안 해? 3번 하던 걸 2번 하고 1번 하겠죠. 그게 바로 심리지수의 통계입니다. 집 살라고 전화한 사람이 많습니까? 집 내놓으려고 전화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심리 지표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제일 먼저 변할 수 있어요. 추가로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집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사 갈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집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나 보자. 이 전화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매도 문의가 많아지는 거죠. 매수 문의는 줄어들고. 이게 심리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부동산에서는 이게 제일 빨리 바뀝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주간 통계. 그게 이제 일주일마다 단위로 알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심리가 제일 빨리 바뀌어요. 그럼 심리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주 업데이트 하는 거죠. 네. 그거 심리를 이제 지수를 공개하는 데가 KB하고 한국부동산원인데 지금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제가 써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나고 난 다음에 표본이 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시장을 더 잘 반영하는 것 같아갖고 그 정권이 문재인 정권 말년부터는 한국 부동산 거를 봤던 것 같아. 끝나고 나서 그때. 그래서 근데 나는 계속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었네. 와, 이렇게 느낌이 딱 왔었다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심리가 중요한데 한국 부동산은 심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색깔은 지금 이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 분위기 이제 이게 KEB 매수 우위 지수인데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KB는 서울 이렇게 보여줘요. 서울 이렇게만 보여주는데 여기는 강남 강북을 따라 보여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리 지수인데 크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막 잔 파도가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뭐가 이벤트 터지면 관세 전쟁 때문에 집 팔아야 되나? 약간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죠. 다 반영이 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흰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주간 가격 상승률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관관계가 매우 높잖아요. 사람들이 매수 전화를 많이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지. 근데 약간 가격은 후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후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가고 가격이 늦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있고 집을 사야지 이제 되는 거니까. 살고 싶은데 그 물건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계약할까요? 일주일 뒤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 지금 이게 2022년이야, 여기가. 요게 이제 정말 바닥으로 꼬꾸라졌잖아요. 심리도 꼬꾸라지고 최저점으로 가죠, 최저점. 요거는 통계 이제 시작한 게 0이라서 그런 거고 최저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으로 갔다가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심리도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죠. 그러면서 2023년에 회복을 한 거고 우리가 요때쯤 여기 초반에 싹 바뀔 때 그때 와가지고 뭐 맨날 바닥이다 사라 막 그때부터 시작해 떠들던 데가 이때인 거지. 다 이거 뭐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잠깐 대출 규제할 때 작년에 재작년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작년 대출 규제 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안 떨어졌어. 작년은 대출 규제 했는데 가격이 안 떨어졌어. 그래서 보시면 심리도 그때 재작년에 대출 규제할 때보다는 탄탄하게 잘 지나가죠. 0을 그치? 거의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치.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토호제 나오고 뭐 나오고 살짝 꺾였어. 보통 이제 이 정도면 이렇게 훅 꺼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훅 꺼져야 되는데 그게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보면 옆으로 살짝 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지금 뭐냐면 뭐 탄핵이 됐네, 어쩌네, 토호제를 풀었네 말았네 이러는 와중에도 심리는 꿋꿋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숫자로 보면은 최근에는 보면 요때가 토호제 해제했을 때 101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토호제 재지정하면서 99점 좀 떨어지다가 지난 4월 7일 이후로 이 심리가 16에서 2세로 올라갔잖아.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관세 전쟁을 하든 탄핵이 되든 토호제가 더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훅 빠졌다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지도 않았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든가 말든가 집을 사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강남 지역을 누르면 똑같아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숫자를 한번 볼게요. 강남도 보시면 강남은 101까지 갔다가 반등을 못하고 여전히 조금씩 빠지고 있죠. 강남은. 그죠? 여기 이제 강남 3구, 4구 영향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강북으로 바꿔볼게요. 강북으로 바꾸고 여기를 보면 자, 강북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4월 7일 이후로 반등하고 있죠. 강남은 아직도 토호제 여파에 빠져가지고 살짝 지금 헤매고 있는데 강북이 이미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강북은 근데 많거든. 도심권이 있고 동부권이 있고 서부권이 있어요. 도심권이 종로라든지 여기 보면은 종로, 중구, 용산이거든. 용산. 여기는 이제 보면은 빠르게 반등하고 101.93에서 102.73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그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동부권이나 서부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권도 노도강이죠, 노도강, 성동, 광진 포함돼서 성동, 광진, 동대문, 노도강, 중랑 다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동, 광진, 동대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도강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빠르게 지금 서울의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 토호제, 관세전쟁, 뭐 탄핵 이런 거 이슈에 대해서 별로 시장이 반응이 없다. 대통령 잘렸는데 왜 내가 집을 싸게 팔아? 이거죠. 그냥 그죠? 갈 길 가고 있었네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거래량을 보면 되잖아요, 거래량. 그래서 심리의 결과는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전화를 많이 하면 매수 문의를 많이 하면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그죠? 하늘을 자꾸 보면 별을 따게 되잖아요. 친구도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지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전화를 매수 문의를 많이 하면 그 결과적으로 좀 지나서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거래량을 봅니다. 저는 거래량. 오늘 너하고 다 이야기 좋은 거 아니야? 거래량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초부터 우리 그 전문가님 계시잖아요. 전문가님. 11월 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나오시니까 매주 일주일에도 영상 몇 개씩 나오시잖아. 그거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1월 초에 나왔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작년 11월 초니까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11월 초에 나왔고 집계가 다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10월 거래량이 9월 거래량이 3천 건이었는데 지금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14일 기준으로 300건밖에 안 된다. 10분의 1토막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래량 폭망. 그렇지. 거래량이 살아나야 집값이 올라가죠.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는 거면 대출 규제로 해서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는 것이죠. 표정.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데이터 팩트잖아, 팩트. 야,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전율이 왔어. 와, 아니 실거래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실거래 데이터는 60일 동안 취합이 되는 건데 14일 취합된 거를 60일 취합된 거랑 비교하면서 폭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기간 대비로 바뀌었죠. 동기간 대비로.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60일하고 비교하는 그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를 의심했어. 설마 60일 동안 취합이 된다는 걸 모르진 않겠어. 설마. 그랬어. 그래서 12월이 됐어. 또 12월 초에 나와서 12일인가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거야. 12월 데이터가 11월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는데 12월 데이터가 지금 5분의 1 수준이다. 귀를 의심해. 설마. 그래서 설마 60일 동안 취합이 되는 거를 모르진 않겠지. 1월이 됐어. 똑같이. 2월, 3월. 얼마 며칠 전에도 4월달 그래. 또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난 그 이야기를 보고 저거는 진짜 모르면 다시는 나오지를 말아야 되는 거고 알면서 하는 거면 여러분 이게 현실이다. 선동하는 거 봐라. 자기도 자기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서 마사지 하는 거잖아요. 마사지는 원래 한국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을 이렇게 그 위에서 마사지하는 게 원래 크기 마사지 잘하는데 크기만 마사지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사지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말을 안 해. 네가 말을 하지. 뭔 소리야. 데이터는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말하지. 저는 매달 데이터를 그래서 매일매일 취합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요게 뭐냐면 여기 남색 있잖아. 남색이 2월은 집계가 끝났어. 왜? 3월 말에 끝나니까 이게 6,262건. 끝. 외우기도 좋아. 끝이야, 끝. 6. 근데 얘 선이 여기까지 안 갔다는 이야기는 아직 취합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이 오렌지색은 뭐냐면 3월이야. 3월은 지금 9,036건이야. 36건이 지금 4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열흘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10,000건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게 나머지 10일간은 이게 기울기가 완만해져.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500건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예상이 돼요. 문제는 4월 데이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4월 거래량이 12일 됐지만 10분의 1토막 났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했거든. 그게 바로 이거야. 12일. 자, 12일 볼까요? 12일 보시면
자, 4월은 471건이 거래가 됐어요. 12일 기준으로. 그런데 요거랑 이야기하는 거지, 요거를. 지금 9,000건이랑 9,000건이 넘어가네, 지난달에. 지금 400건밖에 안 되네.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거를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취합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권가 출신이고, 매크로 이야기하고, 어? 거시경제 이야기하고, 뭐 GDP 이런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팩트잖아, 팩트. 아니, 팩트잖아, 팩트.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게 또, 이렇게 자세히 맨날 보시면 이게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이건 주말이에요. 주말에 신고를 안 하거든요. 이게 그 주말이 아니라 월요일 되부터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주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시합이 어제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달 거래량은 3월하고 2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 근데 왜 이러냐? 2월에 붙었는데요? 2월에 붙었는데, 이제 여기 주말 지나면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추가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강남 4구는 지금 거래량이 등록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거래 허가로 묶였잖아요. 4구가. 네. 규정이 다 달랐어, 구마다. 근데 그걸 통일하는 과정이 있었어. 그 통일하는 과정이 있어갖고, 4구가 동일하게 통일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전에는 송파구가 토지거래 허가해주는 기준이랑 그 강남구가 토지거래 허가해주는 기준이 서로 달랐다고. 근데 이번에 전면 재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막 되고 하니까 강남구의 구들이 이제 막 문의가 폭주할 거 아니에요. 보통 한 명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준을 못 하겠다. 왜? 나도 송파구 전화해서 이랬거든. 송파구는 왜 다주택자들한테 그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해줍니까?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실거주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순간 열을 받았어. 아니, 일단 토지거래 허가를 다주택자들은 안 해주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는 건 주택거래 허가가 아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는 실사용하는 사람한테는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실사용해주는 사람한테만 허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주택자가 실거주를 하면 실사용하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팔고 들어와서 하는 거는 실거주하는 거냐? 내가 물어봤지. 어떻게 생각해? 답변 못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맞잖아요. 실거주 그렇잖아. 다주택자도. 그 말을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러는 거야. 다주택자는 실거주 한다 그래놓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받아 뭐라 했냐면 아니 다주택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지금 미리 생각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고 범죄자로 추정하고 안 해주는 거냐고 내가 딱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렸어요? 점점점. 그래서 다시 얘기했죠. 제가 담당자님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담당자님도 어차피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다 끊었어.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사람은 나무랄 건 아니잖아요. 상담원한테 화낼 이유가 없는 게 상담원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위에서 매뉴얼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문의를 많이 했겠어. 여의도는 이미 그러고 있었거든. 실거주하면 나오는 걸로. 구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25개구가. 구에서 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데 매뉴얼이 통일이 안 돼 있던 거야. 그래서 그 통일하는 작업을 했어. 그리고 3, 4일 전에 나왔어. 그러면 그 기준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는 다주택자도 실거주하면 나옵니다. 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법에는 실거주가 아니고 실사용하는 사람한테 해주기로 돼 있는데 왜 다주택자가 살면 실사용이 아니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들어가 살면 실사용이냐? 그럼 어떤 말이 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그냥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안 돼. 이 말이었던 거잖아. 이게 법도 없어. 무슨, 실사용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고, 이제. 우린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된 거지. 맞잖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거의 올스톱이 돼 있어서 강남 4구 거래량이 집계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거의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에이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보여줄게. 강남구의 거래량을 일자별로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 보면 89건, 그죠? 54건이 터졌거든요. 거래량 터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3월 22일, 23일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를 3월 24일부터 시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거는 옛날 기준대로 한 거죠. 토지거래 이제 4일 동안 빨리 거래하세요. 그래갖고 5일 동안 거래하세요. 밤새 거래한 게 이거야. 그럼 그 이후에는 허가가 거의 없죠. 진짜. 근데 이게 며칠 전에는 4건인가밖에 안 됐어요. 와.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강남 4구권은 집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 보세요. 용산도 있잖아요. 용산. 네. 서초구 먼저 볼 거예요. 서초구는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3월 23일이에요. 한 건도 지금 통과가 안 된 거예요. 3월 24일부터 빵건인 거야. 실제 거래가 됐을 거야. 근데 허가를 지금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밀려 있는 거죠. 큐에 쌓여 있는 거죠. 그 용산구 볼까요? 용산구는 자 보세요. 그동안 뻥 뚫렸다가 이제 기준 나오니까 처음으로 2건이 된 거예요. 이게 거래가 안 된 게 아니라 거래 허가 넣은 거를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송파구도 똑같죠. 이것도 더 적었는데 며칠 전에 나오고 나서부터 몇 개가 되기 시작한 거야. 이게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장바구니에 쌓여 있었어. 그렇지, 장바구니 쌓여 있는 거야. 물론 그 장바구니에 평소보다 많이 쌓였는지 적게 쌓였는지는 몰라. 하지만 장바구니에 매우 쌓여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토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지. 왜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들어가고 싶으니까. 늦게라도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거든. 자, 그래서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금 4월 거래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월 달에 붙었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주말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 4구의 거래량이 거의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제 생각인데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2월하고 3월 사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6,000건이었고 여기가 9,500건 정도 갈 것 같으니까 대략 한 7,000건 정도 추정을 해보는데,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10년간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이 5,000건이 조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5,000건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들 위주의 거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막 여러 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게 깔끔하게 싹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위주로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 10년 동안 평균 5천이라는 것도 실수요자 것만 생각해보면 좀 더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월 거래량은 누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400건밖에 안 되겠지만 더 취합이 돼봐야 알겠지만 뭐 절망적으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얘기는 좀,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약간 의심이 돼. 진짜 모르는 것 같다. 모를 수도 있겠다. 이거를 그 부동산 아파트 좀만 하는 사람, 실거래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거의 아는데, 이거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모르거나 아는데 왜곡하고 있는 거지. 모르진 않겠죠. 그러면 왜곡하고 있는 거죠. 바보거나 나쁜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하락론자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렇게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고 있다 그랬지. 떨어진다 그랬냐? 막 물론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모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다고.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이 근데 좀 어렵긴 하지. 이해는 해. 부동산은 이게 시장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거래도 해보고, 현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거래가 되고 돌아가는지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 뭐 거시 보고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방구석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잖아. 방구석에서 이렇게 다 데이터 보고 이런 전문가 높은데, 사실 그러면 크게는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부동산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왜 아파트가 거래되고 학군지는 왜 비싸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가보지 않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숲을 보고 있는데 숲이 이제 파란색이야! 이러고 있는 거고, 빨간색인데 이러고 있는 거고, 또 숲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보면은 이게 조금 싼 것 같아요.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라 더 좋은 거예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잖아요. 탑층은 별로 안 좋아요. RR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동네 아파트는 막 어디가 좋고 막 이런 이야기는 다 좋은데 하락이 오면 아무 소용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거는 매크로 큰 전망도 봐야 되고 숲에 들어가서도 싸워봐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잘 돼야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두 개를 다 잘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되게 막 말은 다 잘하거든. 막 그럴싸하고 또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내가 옛날에 갭 3,000으로 사가지고 3억 올랐어요. 우와, 3,000으로 3억이요? 막 이러고 혹 해가지고 들어가서 배우면 또 지금은 3억 있어야 3,000 벌어요.